큰 변수 중에 하나는 오늘 밤 마지막 TV 토론입니다. KBS에서 하고 아마 방송 3사가 다 중계를 하고 종편도 하고 뭐 유튜브에서도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3차 그리고 마지막 TV 토론이 오늘 저녁 2시간 동안 12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. 오늘 TV 토론의 주제는 사회 분야입니다. 사회 부문. 그런데 지난번 토론 때도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칼로 뭐 두부 자르듯이 여기까지는 경제, 여기까지는 정치, 여기까지는 사회. 우리 사회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. 사회 문제가 경제하고 또 정치 문제가 사회하고 다 이렇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사회라고는 했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의 현안이 다 오늘 저녁에 또 한 번 토론의 주제가 될 겁니다. 첫 번째는 대장동입니다. 대장동에 관해서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녹취록도 나오고 검찰의 진술 조서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검찰이요, 한 달 전 검찰하고 분위기가 다 달라졌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. 그러니까 검찰의 그 피의자들 지금 구속 수감되어 있는 대장동 게이트의 일당들이 검사 앞에서 했다는 얘기, 그 얘기도 최근에 한 얘기가 아니라 작년 뭐 10월달, 12월달 이때 했던 얘기가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. 왜 나오고 있는 걸까요? 이게 범죄 혐의를 쓰고 지금 구속 수감돼 있는 변호사들이 이걸 한 걸까요? 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. 아니면 달라진 검찰 분위기 속에 어떤 검사들이 리크하고 있는 걸까요? 아무튼 거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들로 쫙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아침에 새로 나온 내용을 보니까 남욱, 그러니까 이 얘기가 복잡해서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요. 누구한테 들었다는 얘기를 내가 너한테 하마. 그래서 그 내용이 저쪽 휴대폰에 녹음이 됐다가 이게 녹취록으로 나왔거나 또는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한테 이렇게 말했다더라 라고 내가 검사한테 진술을 했다. 뭐 이런 겁니다. 그래서 어떨 때는 한 3달이 건너서 이제 뭐 그러니까 정확성이 뭐 100%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한두 달이 건너서 최종적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. 어찌 됐든 이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하고 이제 나눈 대화, 또 남욱이 검사 앞에서 진술한 내용, 그것을 보면은 김만배가 머니투데이 뭐 법조 담당 부국장 했다는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을 여러 차례 말하는 대목들이 나옵니다. 그리고 이재명 피의자가 대법원까지 가서 그 거짓말했다는, 그러니까 형님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돼서 거짓말을 했다는 그 재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도록 만드는데 김만배가 권순일한테 가서 그것을 협조를 받았다는 그런 식으로 대장동 일당들의 동생들한테 자랑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남욱이 검사 앞에서 제가 들었는데요. 네, 그때부터 아니 김만배가 저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권순일 대법관한테 얘기를 잘 해놔서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자기가 다 손을 쓰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이제 이런 식인 겁니다. 제가 구체적으로는 복잡하니까 안 읽어드리겠습니다. 아무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확한 겁니다. 물론 그런 것에 대해서 권순일은 펄쩍 뛰면서 아니다, 나는 김만배 전혀 모른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, 김만배가 대법원
출입을 하면서 거기에 방문객 누구를 찾아간지 다 적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? 권순일 대법관이라고 적어놓고 대법원에 간 게 8번이나 있습니다. 8번. 처음에는 김만배가 그랬죠. 아, 대법원에 있는 이발소가 좋아. 그래, 저 거기 머리 깎으러 가요. 그랬거든요. 전부 다 거짓말. 나중에 보니까 다 권순일 대법관 8번이나 거기 적혀 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왜 찾아간 걸까요? 뭐 취재하러? 차 한잔 얻어 마시려고? 그 당시에 이재명 재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집중적으로 권순일을 가서 만납니다.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. 이런 내용들이 검찰 진술조서, 남욱의 녹취록, 정영학 녹취록, 정확하게는 정영학 녹취록이죠. 정형학, 천화동인 제5호 실소유주. 이 사람이 남욱하고 대화할 때 처음 다 녹음을 해놓은 겁니다. 휴대폰 딱 켜놓고. 그랬다가 그걸 이제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는 거지요.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오늘 저녁 8시부터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한 대장동에 관한 아마 그 윤석열 후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아마 지금 오늘은 공개 일정을 전부 다 취소를 하고 오늘 밤에 있을 이 제3차 마지막 TV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.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철저히 대장동에 대해서 유권자들과 국민들께서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상대 후보를 이재명 후보를 확실하게 추궁할 수 있도록 뭐 그런 걸 준비하는 게 아니냐. 사회 부문에는 여성 문제가 있고요. 그다음에 노동 문제, 뭐 검찰 문제,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펼쳐질지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. 반면에 이재명은 어떤 전략일까? 지난번에 2월 25일 날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그때 TV 토론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TV 토론은 4명의 후보가 토론을 벌인 것이 아니라 3대1 게임이었습니다.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의 주제에 대해서 안철수가 뭐라고 그러면 이재명이 막 박수치고 심상정이 뭐라고 그래도 막 박수를 치고 절대 공감합니다. 네 맞습니다. 저하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똑같으십니까?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안철수나 심상정이 말을 하면 그게 땅에 떨어지기 전에 땅에 떨어질세라 두 손으로 받들면서 적극 공감을 표시하는 그런 대목 계속 보셨을 겁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3대1 게임을 만들어서 말을 바꾸면 윤석열 고립 전략, 윤석열을 따로 왕따시키는 그런 전략을 다시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것이 오늘 저녁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또 하나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안철수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점입니다. 2월 25일 날 지난번에 있었던 그 TV 토론에서 안철수는 이재명이 그렇게 나올지 몰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재명이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막 이랬을 때 같이 호응을 안 했습니다. 이재명 혼자 그냥 구애의 러브레터를 계속 2시간 동안 보내는 그런 국면이었는데 오늘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. 안철수도 이제 내가 무슨 얘기하면 이재명이 맞장구를 치겠구나. 거기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할 것인지. 그래서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이 관심을 둬야 될 사람이 이재명이 하는 말에 대해서 안철수가 뭐라고 하는지. 그게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.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